올해 대학 수능시험 강원도 응시자는 작년보다 1,000명 이상 감소한 12,3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이틀 앞둔 도내 4년제 대학들은 강원 지역 인재 전형을 마련하고 지역 우수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동해안 관광지의 호텔과 리조트 예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원주 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크게 줄었는데 원주시의 업무 추진비 사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레부터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들은 강원 지역 인재 전형을 마련하고 우수한 지역 학생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모집을 앞두고 강원도 내 대학들의 지역 인재 전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말 그대로 강원도 고교에 입학해 졸업하는 학생만을 뽑습니다. 강원도 출신끼리 경쟁하는 거라 전형 조건이 조금 수월합니다. 강원대는 수시 모집 인원의 24%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습니다. 올해 신설된 의예과는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15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춘 것이 눈에 띕니다. 일반 전형은 영어를 제외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지만 지역 인재는 6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15명을 뽑는 한림대와 14명을 뽑는 가톨릭 관동대 의예과는 여전히 일반 전형과 똑같이 3개 등급 합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강원 교육인재 전형 모집 인원을 60명에서 72명으로 늘렸습니다. 1단계 선발 인원을 3배수로 확대했고 면접 방식을 현장 면접에서 영상 면접으로 바꿨습니다. 이처럼 강원도 대학들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데 교과 전형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고교 3년 전체 학생 성장 과정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성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강원대, 한림대 등 6개 대학이 교과 전형, 강릉 원주대와 연세대, 춘천 교대만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원도 수험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원대와 춘천교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없앴습니다.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대학들은 학과마다 교과 내신 반영 비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잘 나온 교과들을 잘 선택해서 지원하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인재 전형이 지역 인재 배려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들이 전형 방법을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2월 3일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강원도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307명 감소한 12,3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9,787명으로 1,469명 감소했지만 졸업생은 2,194명으로 77명 증가했고 검정고시 지원자도 366명으로 85명 증가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생활과 윤리,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생명과학 원,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아랍어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정부가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자치단체마다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 지난 주말 동해안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는 객실마다 투숙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일에도 객실 예약이 늘면서 로비에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객의 체온을 일일이 재는 등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호텔 전체를 방역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그 입차 차량은 탑승객 전부를 포함해서 온도 측정을 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휴가를 즐기는 이른바 축캉스로 인해 동해안 대형 리조트는 대부분 만실이고 주요 호텔의 예약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마다 높은 예약률이 예상되면서 동해안 주요 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복절 연휴에는 확진자들이 동해안 관광지를 다녀가 각 시군은 접촉자 파악과 방역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또 강릉에서는 호텔 직원과 택시기사가 2차 감염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확진자 문자 오는 것도 강릉 시민보다는 다 관광객들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막 많이도 온다고 하니까 걱정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동해안 각 시군은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한글날 연휴인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는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신 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숙박업소, 관광지, 위생업소 이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통해서 지난 5월 초와 8월 중순 연휴 기간 관광객들로 인한 방역 비상사태를 겪은 동해안 지자체는 이번 추석 연휴를 지역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일주일 만에 원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원주 불온면에 사는 70대에 이어 오후에는 60대 배우자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재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강원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명절이 올 가을과 겨울 일상으로의 복귀를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원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던 8월 말에 원주시는 시민 호소문까지 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시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감했는데 원주시의 업무 추진비, 즉 밥 먹고 술 마시는 데 쓴 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원창묵 원주시장은 체육관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시민들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날 이후 한 달 가까이 원주 지역의 소비는 말 그대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호소문을 발표한 주간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23%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8월 말에는 반토막이 나면서 올 들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지만 동시에 시장이 호소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들이 동참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원주시장은 업무 추진비로 1,490만 원을 지출했는데 전달보다 조금 늘었고 올 들어서는 세 번째로 많은 비용입니다. 부시장 역시 830만 원을 사용해 올 들어 세 번째로 많이 썼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식사비로 사용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전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입니다. 사용한 상대도 다양합니다. 8월 25일과 28일 두 차례 관광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48만 원, 8월 20일, 21일, 29일과 30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언론 관계자를 만나 94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8일에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주시 관련 부서 간부 10여 명이 만나 100만 원가량을 들여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건배제기 하고 위하여 외치고 박수치고 닥쳐고 건배제기 끝날 때마다 그 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웅성웅성했어요. 다들 좀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봤죠. 이 기간 원주시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잡지 말라고 공지하고 구내식당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식당 휴무일도 없앴습니다. 시민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지만 시청 고위직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남한 최북단 접경 지역인 양구에서도 사과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재배 면적이 좁고 차별화된 사과 품종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사과 재배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국은 추석을 앞두고 조생적인 홍로는 수확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부산은 가을볕을 받으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양국은 사과 재배 면적은 193헥타르. 긴 장마와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190여 농가가 사과 3,500여 톤을 생산해 지난해보다 500톤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구 지역 사과 매출도 시장 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 150억 원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맛과 품질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는 재배 면적이나 재배 기술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1년 12단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과를 항상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돼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서도 마을 단위나 출하 시기별로 20, 30농가를 모아 선별 작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선별기를 지금 한 3, 40대가 필요할 정도고 그러면은 FC를 이용해야 되는데 농민이 지금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양구군은 사과 재배를 통한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는 국비와 지방비 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사과 재배 특성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사과 뉴딜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금 도전 중에 있고 양구 사과가 꾸준한 재배기술 향상과 자체 품종 개발, 영농 비용 절감을 이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사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공무원이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천 지역 골프장에서 경기 지역 공무원 1명이 포함된 일행 2명이 여성 캐디 2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직급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들 일행 4명 모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와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등교 학생 수가 확대되면서 강원도 전체 학교 중 70%에서 전교생이 등교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춘천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동지역, 유치원과 초중고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늘리고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와 읍면지역 학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초중고 1,025개 학교 중 70%인 722개 학교가 오늘부터 전교생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을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의 명절 휴가비는 정규직 교직원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급식비와 맞춤형 복지비도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성실한 교섭에 임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상대로 파업투쟁에 나선다며 현재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북면 오탄리 광역 울타리 안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반경 10km 방역대에 위치한 춘천시 사북면과 화천군 하남면, 산해면 등 8개 농가에 대해 정밀검사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피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모은 급여를 오늘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유정배 사장과 임원들이 지난 넉 달간 모은 급여 30%와 850여 명의 직원들이 반납한 성과급 등 5,100여만 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는 석탄공사를 비롯해 광해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을 찾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보좌진 2명이 오늘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실은 보좌진 2명이 접촉자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감염원 파악을 위해 검사를 권고받은 것이지만 국회 권고에 따라 3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이 의원실 간담회에 참석한 허영, 송기현 등 도내 민주당 의원들도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